인턴시가 된 후에 많은 면접을 봤는데 전화 인터뷰도 받고 이렇게 면접도 받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좀 많은 스튜디오들이랑 계약을 하고 일을 해요. 인터뷰를 보는 거는 생활화돼 있어요. 인터뷰를 지금까지 되게 많이 받고요. 처음 인터뷰를 봤을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장했었고 막 밥도 잘 긴장돼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긴장하고 그 전날부터 막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며칠 전부터 엄청 신경 쓰고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예상 질문을 쭉쭉쭉 써가지고 그걸 인터넷에서 설치해서 최대한 많이 뽑아서 달달달달 외우고 근데 갔는데 머리 하얘져서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죠. 사실 긴장을 1도 안 하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인터뷰를 가야 한다 몇 시가 인터뷰다 라는 거 말고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놀다가 가요. 제가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고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니까 어쩔 때는 그냥 농담도 하면서 되게 편하게 인터뷰를 봐요. 인터뷰를 잘 보려면 기본적으로 이 일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경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자신감은 없을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도 마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나는 이곳을 성장시킬 자신감이 있다. 난 이곳에 도움이 될 자신이 있다. 저를 한 번만 써주십시오. 제발 저를 고용해 주십시오. 고용주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가면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스튜디오에서 내가 일을 하면 나의 노동력의 가치는 고퀄러티의 노동력을 너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페이를 하는 거고 딱 그 마인드를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이것이고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서로 상생하는 윈윈하는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걸 어필을 하는 게 바로 인터뷰예요. 등가 교환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브로큰 잉글리시를 쓴다고 해서 주눅 들 거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말로 하는 직업이면 주눅 들어야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디자인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 실력이 저의 명함이거든요. 내 영어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어깨 쫙 펴고 웃으면서 미소를 딱 자신감 있는 미소를 딱 띄고 만나서 반가워 악수 딱 하고 이렇게 자신 있고 이렇게 매너 있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대답하는 거에 진지하게 대답하고 긴장하고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도 자신 없게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차분하게 정직하게 대답하고 묻는 대답에 착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은 나를 어필하는 시간이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의 가치는 이래, 너 나의 가치를 사겠니? 라고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좋죠.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고 캐주얼하지만 단정한 그런 걸 입어도 괜찮아요. 화려하거나 튀는 옷을 입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곳의 특징을 가지고 그곳에서 원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플라워샵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원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고 플랜트샵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플란트샵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웨딩 스튜디오에서 또 선호하는 원하는 스킬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주면서 많은 경험이 있고 내가 그 조직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미 해봤고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면 나는 그런 거를 바로 투입돼서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있어요. Tell me about yourself. 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그리고 이제 경험들, 어떤 것들을 해왔냐, 어떤 걸 할 줄 아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들, 주요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해봤냐, 그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뭐 할 거냐, 5년 후에 너는 뭘 하고 있을 것 같냐, 이런 질문도 하고, 되게 티피컬한 인터뷰 질문들은 있어요.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 티피컬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너 취미는 뭐야? 그런 질문들도 하고요. 티피컬한 질문에 대한 그런 예상 답변은 생각을 해놓고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를 작가처럼 글을 써서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그냥 정리하는 정도로.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말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좀 영어로 말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해가시면 좋고요. 인터뷰를 많이 제 스스로 보기도 했지만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점이 저 사람을 뽑지 않겠는지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딱 일치가 됐을 때 이게 같이 일을 하고 하이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잘 모르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 표현을 해야지 정확하게 서로의 니즈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봤던 한 분은 굉장히 실력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딱 그곳에서 원하는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곳을 인터뷰를 가니까 막 시간적인 그런 스케줄의 문제를 정확한 자기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모르진 않더라도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어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짜증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조건 자체는 다 부합이 됐는데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막 얘기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waste of my time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시간을 내준 거잖아요. 나도 내 시간을 내준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가시면 서로 대화할 때 서로 훨씬 빠르게 인터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가시면 레주메를 이제 프린트 아웃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포트폴리오도 간단하게 같이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볼 때는 오너랑 볼 수도 있고 매니저랑 볼 수도 있고 HR이랑 볼 수도 있고 뭐 한 명이랑 같이 볼 때도 있고 두 명이랑 같이 볼 때도 있고 세 명이랑 같이 볼 때도 있고 제일 많은 사람이랑 인터뷰 봤을 때는 3명이었는데 그때는 HR 있었고 사장 오너 있었고 매니저 이렇게 3명이 앉아서 같이 저랑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보통은 규모가 작은 스튜디오들이 많아요. 이 플로럴 인더스트리는 오너랑 인터뷰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경력이 조금 쌓이니까 올해 계약한 스튜디오들 중에 2군데는 인터뷰도 안 보고 저를 고용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이력서가 이미 이제 이력서를 보면 경력이 보이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어떤 디자인을 할 줄 아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이력서에 제가 여러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한 곳들을 보면 어떤 스타일 어떤 일을 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이 디자이너를 고용하면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의 디자인을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각 스튜디오마다 회사마다 그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그 기준이나 절차는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하는 데도 있고 보통은 이력서를 내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전화 인터뷰를 해요. 전화 인터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라고 해서 그냥 인터뷰를 보는 데도 있고요. 또 트라이아웃을 하고 싶다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트라이얼 데이에 가는 거예요. 가서 직접 일을 해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계속 쓸지 안 쓸지 그 사람의 디자인 실력을 실제로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곳도 있고요. 그거는 다 다양하게 달라요. 저는 다 그런 것들을 겪어봤는데
인터뷰를 본 후에 직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보게 시키는, 디자인을 해보게 시키는 그런 곳들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뭐 보통 도구 같은 거를 주고 쿨러에 있는 꽃들 중에 너가 골라서 디자인을 해봐라, 이렇게 큰 틀은 주겠죠. 바스 병 하나를 주고 이 병의 디자인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시키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가시면 좋고요. 이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력서는 한국처럼 얼굴을 넣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정말 경력,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학교는 뭐 이렇게 최종 학력 정도만 쓰시면 돼요. 좀 이렇게 깔끔하고 눈에 잘 띄게 세련되게 이력서를 잘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플로리스트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경력이 다른 분야의 경력도 있거든요. 이 필드에 크게 상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의 경력은 굉장히 좀 튀지 않게 쓰고, 제가 이 필드에서 쌓은 경력들을 좀 더 굵게 크게 이렇게 쓰죠. 그게 주가 되도록.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 목적 자체가 내가 어떤 디자인을, 어떤 스타일들을 만들 줄 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그리고 색깔도 좀 한 가지 색깔에 치중되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 색깔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뭐 사진의 수 같은 거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어도 그거 다 보지도 않고 한 디자인에 하나씩만 그렇게 딱 중요한 것들만 넣는 게 좋고요. 해외에서 인터뷰를 볼 때 내 경험들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차분히 정리한 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인터뷰가 잘 되면 둘의 서로가 원하는 게 맞아서 잘 된 거고요. 혹시 인터뷰에서 뽑히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서 뽑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랑 맞는 곳이 있고, 나랑 맞는, 내가 원하는 것과 그곳에서 원하는 것이 딱 맞는 곳들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또 다음 곳으로 또 도전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하는 것도 면접이라는 게 떨릴 수 있는데, 그것도 영어로, 그것도 이제 묻는 말에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이 면접이라는 형식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마음과 내 태도를 분명하고 당당하게 먹고 간다면 못할 것도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